네, 반갑습니다. 9월 25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시장이 모처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 뜨거 하시는 분도 있고요. 와우,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어느 쪽에 속할까요? 기회를 찾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아, 뜨거 하면서 슬퍼하는 분입니까? 좋은 종목 갖고 있으면 슬퍼할 기회가 없죠. 왜냐하면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신고가도 나왔어요. 외국인 매수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왔죠.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 신고가 계속 진행되는 모습들은요. 시장을 붙잡아 놓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시장을 왜 붙잡아 놓는 것일까? 월말 윈도우 드레싱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다음 달에 있을 만기일에 대비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 전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변동성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이 외국인 수급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주가 내리면 걔네들 물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별로 원하진 않을 것 같고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 분명히 수익을 보려고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유입이 되면서 분위기는 아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수급상 분위기 괜찮았고 시장만 좀 빠졌죠. 자, 코스닥은 오늘 한 1% 가까이 빠졌는데 왜 그러느냐? 바이오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부터 해가지고요. 그냥 바이오라고 붙어있는 애들이 대부분 좀 밀리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담 요소가 있었다. 뭐 그 정도인데 바이오 애들은 좀 떨어졌다가 또 바로 올라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매수가 쏠리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아침에 올랐던 종목군들 조방원 쪽 이런 쪽이 또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은 네이버라든지 네이버 연결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뭐 이런 개별주 쪽으로 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차트 보도록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 3,471포인트입니다. 자, 5일선은 일단 지켜주면서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데 더 빠지지 않으면 괜찮고요. 빠지게 된다면 3,350까지는 열려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빠지지 않고 옆으로 눕게 된다면 지난 7월에 봤었던 그 형태, 즉 횡보하면서 60일선을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횡보가 나올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횡보가 나오려면 일단은 그래도 두꺼운 자리가 되겠죠. 3,420포인트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라인 때는 지켜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3,400이 이탈됐다 그러면 21선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대응했냐면 뭐 ISC라든지 이런 거 또 뭐 KNJ 이런 것도 오늘 차익 매도가 좀 들어가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종목들이거든요. 들어왔을 때 타격을 좀 입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매도가 들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은 오히려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홀딩하는 전략을 취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ISC는 한 30%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팔아먹고 떨어지면 더 사고 그냥 올라가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KNJ 같은 경우는 이거는 10% 넘었던 시점에서 절반만 팔았어요. 이건 비중이 많아가지고요. 절반만 팔아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겼는데 이것도 한 50% 정도 수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 챙겨서 현금 확보해 놓고 혹시 모를 조정이 나오면 그 현금을 써가지고 또 다른 종목들 매수하고 아니면은 뭐 지금 시점에서 괜찮은 종목들 사고 이렇게 가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 확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라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쪽을 보시면 이쪽은 이제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미 5일선 깨고 내려가죠. 지지라인대가 지금 847에 있어요. 그럼 여기를 깨지고 내려갔을 때 아래쪽 지지 포인트가 지금 830포인트 또는 더 아래쪽 825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변동성의 주요한 원인은 바이오 쪽에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코스닥이 바이오와 함께 약간의 변동성을 크게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코스닥이 변동성을 보이면 코스피 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럼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내려가면 또 바로 올려주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848포인트
7포인트 이런 자리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네, 상황이 또 막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갈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계는 좀 해야 되겠지만 바이오 쪽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바로 치고 넘어가게 된다면 네, 코스닥의 분위기가 또 살아나고 코스피가 또 약간 찌부되는 그 형태. 수급이 계속 돌아다녀요.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강력하게 매수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은 1800억 순매수입니다. 마지막에 확 사들였어요. 이게 어디서 들어왔냐면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오늘 또 어마어마하게 사들였거든요. 조금 이따 보시고요. 자, 금융투자는 아침부터 계속 매수를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시작점에서 매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수 전환되더니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죠. 외국인들은 이게 오후 들어서 팔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막판에 땡겨 올려가지고요. 네, 아침에 있었던 그 고점 라인 때까지 다 매수가 확보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도 매도를 계속 보이다가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됐다는 거. 마지막에 2시경부터 빡치고 올라가죠. 자, 이렇게 된다면 코스닥 쪽에 뭐 다른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바이오 쪽에 대한 매도가 나온 상태에서 반등 포인트로 아마 이쪽 매수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그래서 분위기를 어떻게 좀 바꿔보려는 움직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윈도우 드레싱이라면은 아마 오늘 지나서 내일 정도면 윈도우 드레싱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가 끝나면 현재 시점에서 주가를 붙잡아주고 있었던 삼성전자의 움직임이나 또는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약간의 혼란스러운 시기, 네,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형태가 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 먼저 보시면 역시 삼성전자가 0.8% 오늘 상승 마감했어요. 좋아요. 신고가죠? 네, 신고가죠. 삼성전자 계속 신고가 랠리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못 산 분들, 없는 분들, 팔아먹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쳐다만 보는 단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신고가 확 저 위에 9만원, 10만원 가면 못 참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네, 매도를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은 조금 올라왔어요. 2차전지가 오늘 좀 반등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는데 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일단은 반등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쪽이 좀 올랐다. 자, 그리고 네이버가 무려 11% 상승했습니다. 미쳤죠? 네, 이게 뭐 이 KCP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뭘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은 더 정비를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오늘 11% 올랐다는 거 아주 특이한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조방원 쪽 보시면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플러스 출발했는데 오늘 3% 넘게 올랐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마무리됐어요.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 매도가 또 나왔죠. 네, 쑥 빠졌습니다. 그래서 2.8% 하락하면서 오늘 하락 마감됐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이 아까 아침에는 한 6%까지 올랐었는데 꼬리 길게 달리면서 내려왔죠. 별로예요. 하나오션 마이너스 나왔고요. 금융주 섹터 계속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자, 지금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오긴 했는데 더 빠지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융주들은 사실 매력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네,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진행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게 없죠. 자동차는 그냥 약보합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나온 부분 없었는데 네이버가 좀 많이 올라서 특이했다. 이 정도 보시고요. 뒤로 넘어가면은 방산주 현대로템 많이 빠졌네요. 4% 하락했고요. 삼성생명, 하나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SK스퀘어, 뭐 현대모비스 우리 팔아먹었잖아요. 오, 팔기 잘했네. 많이 빠지네요. 자,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LG화학 이런 거는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2차전지만 지금 조금 포지션이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조금 살짝 올랐어요. 자, 그런 형태.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조금 올랐고요. SDI 반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증권주들, 뭐 은행주들 그렇게 좋은 흐름들 아닙니다. 네, KTNG도 오늘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기업은행, SK, 삼성전기도 팔아먹었는데, 네, 잘 팔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포스코 퓨처엠, 네, 2차전지죠. 이쪽이 오늘 반등이 좀 있었고, 자, 뒤로 넘어가면 또 계속 빠집니다. 네,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뭐 등등등 다 빠지는 모습이고요. 네, 미래에셋증권도 또 빠졌죠. 네, 그래서 하락하는 모습도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야 되고요. 전력 관련주도 오늘 좀 내렸네요. 자,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특이한 부분은 별로 없는 거지. 지금 다 빠졌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 부국 항로 때문에 좀 올랐었는데 부국 항로 잘 될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APR 조금 상승인 중인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상승 포인트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 정도. 뒤로 또 넘어가면요. 없죠? 뭐 원래 키움증권, 증권주도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이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신고가죠? 네, 야, LG 디스플레이 수익 났습니다. 좋아요. 가끔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신고가죠? 하는 종목은 어떤 건 다 내 거냐? 그죠? 성투자 종목입니다. 네, 좋아요. 축하합니다. 신고가죠? 네, 코스닥으로 넘어갑시다. 코스닥은 알테오젠 지금 빠지고 있네요. 알테오젠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62선 지지가 나온 자리거든요. 여기가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 라인 포인트까지 온 건데, 만약에 이거 뭉개고 내려가면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팔아먹는 게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차전지 많이 올랐고요. 로봇 관련주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올랐는데 지금 8%대로 마무리돼서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로봇 관련주도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조금 올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HLB만 좀 올라갔고 파마리서치,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ABL바이오, 코롱티슈진, 리노공업도 조금 빠졌고요. 슈젤 등등등등 해가지고 쭉쭉쭉쭉 다 하락했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군들이 대거 하락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보셔야 되겠죠.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여기는 SM도 빠졌네요.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오늘은 소부장도 같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하는데 아주 그냥 뭐 연결고리 더 많이 줬던 것 같아요. 펄 어비스는 왜 올랐지? 네, 게임주 쪽에서 뭔가 좋은 게 있나 보죠. 자, 그다음에 솔브레인은 오늘 플러스 신고가죠. 네, 신고가죠 하면은 성투자 종목이죠. 네, 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은 뭐 괜찮은 것들은 안 팔아도 괜찮아요. 유지하셔도 되는데 아까처럼 이격이 좀 큰 것들 위주로 매도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등락현황 한번 보도록 합시다. 등락현황 코스피 쪽을 먼저 좀 볼게요. 자, 오늘 341개 상승이고요. 534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84개 상승에 1024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여기는 월등히 많네요.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났을 확률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봅시다. 아침에도 마이너스였는데 지금도 마이너스인가요? 크롤딩스, 일정실업, AI 코리아, SM백셀 잘 모르죠. 이런 것들 위주로 오늘 상승했는데 시총이 다 작은 것들 위주로 움직였다. 네. 그 다음에 뭐 조선대와 라닉스 이런 거 아침에 좀 상승했던 부분도 있었던 종목들 계속 유지됐고요. 네이버, 영화테크, 바넥트 이런 종목들, 쿠코는 뭐죠? 이런 것들도 오늘 상승세를 좀 보였네요. 근데 특이한 부분은 없어요. 추세가 뭐 그렇게 연결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자, 35개. 네. ITIG까지 해가지고 35개인데, ETF 조금 제외하고 나면은 30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28개, 7개 정도가 오늘 상승했다. 쭉 내려보시면 2.06. 아침보다 좀 나아졌어요. 아침에 1.7이었는데 2.06으로 되어 있고요. 하락률 볼게요. 비나텍, 노을, 파두, 파두도 빠지네요. 자, 그런 형태고 ETF 쭉 빼고 나면 삼성 엠텍, 다브링크까지 해서 5개, 6개 정도 종목이 오늘 하락세네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2.8까지 빠졌네요. 그럼 마이너스 한 1%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우리는 삼성전자가 일단 올랐으니까요. 네, 그게 일단 어느 정도 커버 쳐줄 테고, LG 디스플레이 올랐으니까 커버 쳐줄 테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뭐 1%까지는 안 빠진 것 같아요. 한 마이너스 0.5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생각되고, 오늘도 차익 매도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확보한 거 그런 것까지 치면 0.5%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네,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0.5% 정도 빠졌다고 한번 보자고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계좌가 막 튀어 올라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튀어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됐다. 자, 그러면 이제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기관적 매수가 엄청 들어왔네요. 3,300억이요. 와, 많이 샀네. LG 에너지솔루션, APR, 삼성전자, SK스퀘어 등등등 매수가 들어왔고요. 파마리서치, ABL 바이오 등등등 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기관적 매도 쪽에 바이오 종목이 좀 많은 편에 있습니다.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매도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 많이 했는데 네이버, 삼성전자, SK스퀘어, 하이닉스 이런 쪽,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LG에너솔루션 2차전지 쪽까지 매수를 같이 들어와 줬네요. 자, 그다음 외국인 쪽 오늘 보시 삼성전자 깜짝 놀라죠? 4,200억 매수입니다. 4,200억이요. 하이닉스 800억 매수, 현대중공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마리서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2차전지도 매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물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자, 매도는 오늘 네이버. 이거는 이거는 좀 특이하다. 자, 기관 쪽에서 지금 3천억 넘게 매수 들어왔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네이버를 지금 1,800억을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던졌다. 내일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 있겠네요. 기관이 잡아서 올렸는데 외국인이 던졌다. 요거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가 많아요. 이거 계속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HJ중공업, 로보티즈,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도 있었고요. 알테오젠, 현대로템, 리가켄바이오 뭐 등등등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했었던 오늘 하락한 종목들은 대부분 외국인 매도가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일단은 온리 반도체 쪽으로 집중되는 것 같은데, 자, 이 전략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외국 애들이 요즘에 보면 거의 정신줄 놓고 매수하고 있던데, 매수해주면 고맙긴 합니다만, 네, 계속 저렇게 할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가도록 하자고요. 시장이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 다 쓰지 마시고 잘 들고 가시면서 포지션 변화에 따라서 대응 전략들을 잘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자,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 이따가 9시죠? 21시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또 늦지 않게 오세요. 네, 9시 무료 방송에 오셔서 또 같이 둠칫 두둠칫 한번 하자고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